김세희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오늘 열릴 예정이던 첫 재판이 통째로 미뤄졌습니다. 그럼 신청만 하면 이제 판사 말고 배심원이 판단하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법이 보는 건 피고인이 원하느냐가 아니라 애초에 그 사건이 배심원한테 갈 수 있는 사건이냐 이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신청서는 입장권이 아닙니다. 법원이 3번 거릅니다. 그리고 통과해도 재판 도중에 되돌아올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그 관문 3개랑 통과했을 때 재판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뜯어보겠습니다. 사안은 이렇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 김세희 씨는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에 구속됐고 6월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붙은 혐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그러니까 인터넷상 명예훼손이고요. 여기에 성폭력 처벌법 위반, 스토킹 처벌법 위반 같은 게 함께 붙어 있습니다. 오늘 8월 14일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이었는데요. 김 씨 측이 하루 전인 13일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서류를 법원에 냈고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잡기로 했습니다. 뉴스 보시면서 저렇게 신청하면 그냥 되는 건가 싶으셨던 분들 적지 않으실 거예요.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국민참여재판은 모든 형사사건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제도를 규정한 법에 어떤 사건이 대상인지 딱 정해놓은 조항이 있거든요. 기준이 뭐냐면 그 사건을 판사 몇 명이 맡느냐입니다. 우리 형사재판은 크게 2종류예요. 판사 1명이 혼자 맡는 재판, 이걸 단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판사 3명이 같이 맡는 재판, 이걸 합의부라고 해요. 사건이 무거울수록 3명이 봅니다.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은 이 중에서 3명짜리 사건에서만 열립니다. 그럼 왜 3명짜리 사건만 열어놨을까요? 국민참여재판을 한번 열려면요. 일반 시민 배심원 후보를 수십 명 법원으로 부릅니다. 그 중에 최종 배심원을 골라서 원칙적으로 하루 이틀 만에 심리부터 선고까지 끝내고 있습니다. 사람하고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재판이거든요. 그래서 법이 선을 이렇게 그어놨습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걸리는 사건, 그리고 법의 형량의 하한이 정해져 있는 사건 중에 그 하한이 징역 1년 이상인 사건, 이런 무거운 사건만 판사 3명한테 보냅니다. 전부 다 열어주면 제도가 굴러가지를 못하니까요. 자, 그럼 이 사건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피고인이 원하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실제 법은 다릅니다. 원하는 건 그 다음이고 내 사건을 판사 몇 명이 맡느냐가 먼저예요. 보도된 걸 보면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14단독입니다. 단독, 판사 1명이에요. 법리상 이건 원칙적으로는 대상 사건이 아닐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길이 막혔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법에 조항이 하나 더 있거든요. 원래는 판사 1명이 맡을 사건이라도 판사 3명이 이건 우리가 보겠다고 결정하면 그때부터는 3명짜리 사건으로 친다는 겁니다. 실무에서는 이걸 재정합의라고 불러요. 쉽게 말씀드리면 작은 방에 배정됐던 사건을 큰 방으로 옮기는 결정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규칙에는요, 판사 1명이 맡은 사건이라도 피고인한테 국민참여재판 원하십니까? 하고 미리 볼 수 있다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길이 이미 나 있는 거예요. 재판부 입장에선 이 대목에서 이런 계산을 합니다. 형량만 놓고 보면 이건 우리 단독 사건이 맞는데 근데 사회적 파장이 이 정도면 3명이 보는 게 맞지 않나? 왜 하필 첫 공판 전날에 냈냐 싶으실 텐데요. 원칙은 공소장 받고 7일 이내입니다. 근데 대법원이 7일이 지났더라도 첫 재판이 열리기 전이면 낼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있어요. 전날 제출도 유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첫 관문을 넘어섰다고 칩시다. 아직 멀었어요. 같은 법에 법원이 이 신청을 물리칠 수 있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이름이 배제 결정이에요. 사유가 4가지입니다. 첫째,
배심원이나 그 가족의 생명, 신체, 재산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을 때, 둘째, 같은 범행한 사람이 여럿인데 그중 일부가 원하지 않을 때, 셋째,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때,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부모 같은 보호자가 대신 의사를 밝힐 수도 있고요. 넷째, 그 밖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쉽게 말씀드리면 신청서를 냈다는 건 예약 전화를 걸었다는 거지 자리에 앉은 게 아니에요. 가게가 확인하잖아요. 우리가 그 코스를 하는 매장이 맞나? 그날 그 방을 내드릴 수 있나? 그런데 이 사건은요, 첫째 사유랑 셋째 사유가 동시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검찰이 적어낸 혐의 목록에 성폭력 처벌법 위반이 들어가 있고 그 죄가 법이 말하는 성폭력 범죄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셋째 사유가 그대로 살아 움직입니다. 이 문의 열쇠가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 쪽에 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 바깥에서 법이 아니라 사람들이 직접 나서서 벌을 주겠다는 이른바 사적 제재 논란까지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첫째 사유 배심원 신변 문제도 검토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신청이 물리쳐지면 피고인은 곧바로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방금 그 배제 결정은요, 시한이 있어요. 본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뭘 다툴 건지 쟁점하고 증거를 미리 정리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끝난 바로 다음 날까지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뒤로는 안전하냐? 아닙니다. 같은 법에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재판이 이미 시작된 뒤에도 이건 배심원하고 계속 가면 안 되겠다 싶으면 원래대로 판사가 하는 재판으로 돌려보낼 수가 있어요. 그 조항이 사유를 뭐라고 써놨냐면요. 하나, 피고인이 아파서 재판이 오래 멈췄을 때. 둘,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의 만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판하는 동안 사람을 가둬둘 수 있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이 다 돼 간다는 뜻이에요. 셋,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보호. 이 사건 그 두 개를 다 갖고 있습니다.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고 성폭력 처벌법 위반이 붙어 있어요. 게다가 이 결정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본인도 신청할 수가 있고 한 번 결정이 나면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검사가 이 대목에서 딱 잡는 게 있어요. 지금 막을 수 없다면 나중에 돌려보낼 문은 열려 있나? 참고로 검사는 국민참여재판으로 하겠다는 결정 자체는 못 막습니다. 대법원이 거기엔 불복할 방법이 없다고 본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시작을 막는 싸움이 아니라 돌려보내는 싸움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배심원이 어떻게 볼 거냐가 아닙니다. 배심원 앞에 갈 수가 있느냐, 그리고 끝까지 거기 있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자, 이제 문을 다 통과했다고 칩시다. 재판이 어떻게 바뀌느냐? 첫째, 사람이 늘어납니다. 법에 배심원 수를 정해둔 조항이 있는데요.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걸린 사건은 9명, 나머지는 7명입니다. 이 사건에 붙은 혐의들은 거기까지는 아니라서 7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 국민 중에서 무작위로 뽑습니다. 그리고 뽑는 자리에서 검사랑 변호인이 이유를 대지 않고도 후보를 뺄 수가 있어요. 7명짜리 재판이면 4명까지 뺄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변론이에요. 둘째, 준비 절차가 의무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본 재판 전에 쟁점하고 증거를 미리 정리하는 자리가 있죠. 일반 재판에서는 이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국민참여재판은 법이 반드시 거치라고 못 박아놨습니다. 셋째, 본 재판은 오히려 짧아집니다. 형사소송법에 재판을 몰아서 진행하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틀 이상 걸리는 사건이면 웬만하면 매일 이어서 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법은 양쪽 이야기가 다 끝난 바로 그날 선고까지 하라고 정해놨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몇 달에 걸쳐 조금씩 나눠 읽던 재판이 이틀짜리 시험으로 바뀌는 겁니다. 서면 위주에서 법정에서 말로 설득하는 재판으로 성격이 통째로 바뀌어요. 그럼 결과는요? 여기서 제일 많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배심원들이 모여서 유죄냐 무죄냐 결론을 냅니다. 이걸 형결이라고 해요. 미국 영화 보면 배심원이 유죄하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우리는 다릅니다. 법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배심원의 판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쉽게 말씀드리면 판사가 그 결론은 존중을 하되 따라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배심원 결론과 다르게 선고하려면 피고인한테 그 이유를 직접 설명해야 하고 판결문에도 적어야 한다는 조항이 따로 붙어 있어요. 그럼 힘이 없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본 판례가 있어요. 배심원이 재판 전 과정을 다 지켜본 뒤에 전원 일치로 무죄 결론을 냈고 1심 판사 생각도 같아서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면 2심에서 증거를 새로 들여다봐서 그걸 확 뒤집을 만한 사정이 나오지 않는 한 1심의 그 판단은 한층 더 존중돼야 한다. 반대쪽도 있어요. 헌법재판소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에서 빼버릴 수 있게 한 그 조항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고 피고인이 재판받을 권리를 빼앗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문 안이냐 문 밖이냐. 안에 들어가면 방패가 엄청나게 세지고 문 앞에서 걸리면 그 방패는 아예 손에 못 쥐는 거예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문이 세 개입니다. 판사 3명짜리 사건이어야 한다는 문턱, 그 다음 법원이 신청을 물리칠 수 있는 배제 결정, 그리고 재판 도중에도 열리는 판사 재판으로 되돌려 보내는 문. 이 사건은 구속된 상태이면서 성폭력 처벌법 위반이 붙어 있어서 그 마지막 조항이 콕 집어 써놓은 사유를 둘 다 갖고 있습니다. 둘째, 통과되면 재판의 성격이 바뀌고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배심원 7명 앞에서 준비를 다 마치고 하루 이틀 만에 승부를 봐요. 그리고 법에 1단 절차가 어느 선을 넘어가면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신청을 물리치는 결정이 나거나 아까 그 준비하는 자리가 끝나버리면 그때부터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셋째, 확률은 달라지는데 착시가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작년까지 국민참여재판 3,189건 중에 무죄가 439건, 무죄율 13.8%였어요. 같은 기간에 판사 3명이 본 일반 사건의 1심 무죄율은 2% 상간이었습니다. 약 6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애초에 무죄를 다투는 사건만 국민참여재판으로 가거든요.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까지 다 섞인 일반 재판 무죄율이랑 단순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배심원 결론과 판사 판결은 94%가 일치했어요. 배심원이 판사랑 전혀 다른 결론을 내는 제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꼭 짚고 가야 합니다. 이 사건은 1심 첫 재판도 아직 열리지 않았어요. 김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유무죄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무죄 추정, 이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주변에서는 저 사람 어떻게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저는 그 재판이 어떤 규칙으로 굴러가는지를 짚어드립니다. 이런 이슈 법으로 계속 풉니다. 저 계속 올릴 테니까요. 혹시 지금 형사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들 내 사건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인지부터 궁금하실 거예요. 검찰이 보낸 공소장을 보시면 어떤 법의 몇 조를 적용했는지 적혀 있습니다. 그것만 확인하셔도 1차 판단은 가능합니다. 사안에 맞는 법률 검토가 필요하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배심원으로 뽑히면 이런 사건 재판에 하루 이틀 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편하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법무법인대 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아시죠? 한번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부산 변호사 한변TV가 구독자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